오늘 빅스텝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큰 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어떠한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 이제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속보로 기준금리가 빅스텝 인상, 그래서 0.5%의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또는 장기 침체화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이제 두 단계나 올린 빅스텝의 금리 인상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 여파에 따라서 앞으로의 부동산의 투자,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들이 더 위축될 수 있는 개연성이 더욱더 커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이런 금리 인상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돼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들, 그리고 시장 상황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오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2021년 8월부터 큰 폭으로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것, 상승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월 13일인 오늘 2.25%, 그래서 0.5%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 가계 대출에 대한 부담들, 이자에 대한 부담들을 많은 사람들이 느낄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되는 주요 요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기준금리의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 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추후에 떨어질 것이다,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제 0.5%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이런 금리가 인상이 되면 가계 이자가 6.7조가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1인당 연 33만원의 가계대출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개인당 1년에 33만원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이 이자의 10배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 이자의 20배를 부담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감내해야 되는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자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경기 상황 전반적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자의 상승, 금리 인상에 따라서 최근에 5년간 다중채무자 및 다중채무액이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11년 말까지 증가세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는 2030의 영끌, 최근에 3년 동안의 부동산 폭등기에 무리를 해서 대출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가계 대출에 대한 부담을 점점 더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는 이제 0.75%의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이제 세 단계에 걸친 굉장히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함께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0.5%의 빅스텝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 거죠. 추후에 이런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미국하고 우리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부동산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들이 있었는지 과거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의 가격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질 거라고 보여져요.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 부동산의 가격하고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이제 심리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뭐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주지만,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한다, 하락한다 라고 이제 단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심리적으로는 많은 위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위축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왜 하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중요한 부분은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와 금리 인상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들에 대한 이 상관관계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6%의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24년 만에 최고치의 물가 상승률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 98년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 2008년도 굉장히 큰 폭의 물가 상승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외환위기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 부동산의 가격이 반토막까지 났었던 그런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소비자 물가 추이, 지수가 높았던 그런 시기들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현재 6%까지 굉장히 큰 폭의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과 상충되지 않게 부동산의 가격이 어쩌면 많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시기가 이제 2022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표를 뭐 100% 신뢰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은 과거에 이런 추이를 보면서 어쩌면은 부동산 가격이나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금리가 인상이 되고 그리고 경기 상황 전반적으로 좋아지지 않게 된다면 어쩌면 장기 침체가 올지도 모르지만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한 번쯤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이제 물가 지수가 얼마나 조정을 받는지 그리고 이런 물가 지수를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보시면서 지금 2022년도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2023년도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지표를 이제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6%로 굉장히 큰 폭으로 물가 상승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24년 만에 이러한 지수는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가 상승률이 지속해서 있게 된다면 어쩌면은 경기 침체 또는 부동산의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주요 품목의 상승률인데요. 최근에 놀란 것이 이제 기름값들이 너무나 크게 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늘어갈 때마다 이렇게 가격들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름값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등유가 72%, 경유 50%, 휘발유 31% 굉장히 큰 폭으로 기름값이 오르고 있고요. 이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을 보시는 주부님들 그리고 제 아내도 이제 물가가 굉장히 올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이제 생필품의 가격 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물가 상승률로 인해 가지고 가계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30% 이상의 식료품의 가격들도 오르다 보니까 실제 가게에서 느끼는 이런 물가 상승률로 인해 가지고 가게에서 부담하는 비용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절제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아내한테 물가가 너무나 오르고 경기가 너무나 안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직면하게 되면서 우리가 실제 피부로 느끼는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반해서 이루어지는 아주 무서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물가 상승이 24년 만에 6%를 넘어가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앞서 자료를 통해서 보셨죠. 그리고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든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고 우리나라도 수출을 하는 주요 업무 국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을 집중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기회의 선점을 하려고 집중을 하려고 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리고 물가 상승 그리고 심리적인 위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관망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선뜻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본인만의
나만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1998년도에 외환위기 이때 일시적인 그런 기회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의 시기를 누군가는 극복을 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런 것들을 선점을 했고요. 누군가는 그 시기를 흘려보냈는데 지금 기회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경기가 더 침체될 수도 있고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투자한 것에 있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하고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첫 번째는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익을 늘리거나 지출을 통제하면서 내가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인상을 하면서 내가 지금과 같은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리스크 관리 플러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부동산의 경기가 조정을 받고 경기가 더욱더 위축되게 된다면 이런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아예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감내해야 되는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첫 번째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자산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는 부자가 되거나 자산을 늘릴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제하는 영역에 있는 것 뿐이지 이 리스크 관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에는 좀 단편적인 하나의 보수적인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기회를 내가 단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불을 늘리고 내가 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갈아타기를 할 수도 있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청약을 통해 가지고 경쟁률이 예전 같았으면 높았을 건데 이런 경쟁률이 낮은 청약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저도 이 두 가지 측면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금리 인상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장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당분간은.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 플러스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그런 시기에 항상 기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들께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리 인상이 있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늘 얘기하다시피 제 얘기가 뭐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회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